은자 씨는 서울 강서구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해온 시간, 그리고 며느리 지엄을 맞이하며 다시 행복을 꿈꿨지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들의 결혼은 예상치 못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자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60을 넘겼고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이곳은 제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많은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건 남편과 제가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처음 이사를 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날은 늦봄이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에는 연초록 잎들이 가득했죠. 남편은 말없이 짐을 나르며 땀을 뻘뻘 흘렸고 저는 주방에 먼저 들어가 싱크대부터 닦으며 이 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그런 점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책임감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가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주말이 되면 꼭 아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 축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남편과의 시간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제 모든 일상을 뒤흔들었어요. 남편이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제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너무도 허무하고 빠른 이별이었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없는 세상은 텅 빈 것 같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아들 지훈이요. 그때부터 제 삶의 전부는 지훈이를 잘 키우는 것이었어요. 지훈이는 참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남편을 닮아서인지 늘 책임감이 강했고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았죠.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발표회에서 항상 가장 자신 있게 발표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선생님들께도 칭찬받는 일이 많아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끔은 제 자신이 너무 지훈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지훈에게 의지하고 그의 말에 따라 행동하곤 했죠. 그는 어린 나이에도 저를 걱정하며 엄마, 제가 커서 엄마 힘들게 안 할게요. 제가 성공해서 엄마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시간이 지나 지훈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바쁜 일상은 점점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기도 했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 지영이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녀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남편과 함께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녀는 저를 꼭 껴안으며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식 날은 마치 꿈 같은 하루였어요. 작은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은 두 사람의 행복이 가득 묻어났어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들이 새로운 가족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지훈이도 자신의 삶을 꾸리고 저도 제 역할에서 조금은 물러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다.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어요. 지영이는 저와 잘 지내려고 노력했고, 저도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자 했죠. 그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이면 종종 제 방에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했어요. 제가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 그녀는 놀라워하며 아들과 제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저는 그녀가 제 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녀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다거나 집안일에 신경을 덜 쓰는 듯한 모습이었죠. 물론 바쁘거나 피곤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안한 것들을 가볍게 넘기거나 대답 없이 지나칠 때면 묘하게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그 무렵부터 지연이는 저녁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친구를 만난다거나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는 말로 설명했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제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저는 혼자 집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한 번은 그녀가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잠을 설치며 그녀를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낯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늦었죠.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며칠 뒤 저는 거실 소파에서 그녀가 들고 들어온 쇼핑백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보통은 그녀가 사온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날은 무심코 눈길이 갔어요. 쇼핑백 안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지훈이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인가 싶어 잠시 설렜지만 곧 지훈이가 그런 물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제가 직접 묻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에 생긴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지영이가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한 척 오늘 어디 가니? 라고 물었죠. 그녀는 회사 행사에 가야 해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라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그날따라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지영이가 말한 회사 행사가 정말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는 그녀의 회사 일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캐묻지 않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녀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힘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한 주 이상 집을 비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지연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물론 그동안 그녀가 다른 일을 핑계로 집을 자주 비운 건 사실이었지만 이번에는 지훈이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훈이가 출발한 다음 날 저녁, 지영이는 평소보다 더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어요. 오늘도 회사 일이니?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낯설미 있었어요. 그녀가 집을 나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에는 지훈이가 없는 동안 그녀와 함께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오늘은 그 자리가 너무 허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초조한 마음에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지나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지영이는 살짝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어. 저는 자는 척했지만 그 순간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에서 미묘한 향수가 느껴졌어. 지훈이가 쓰던 향수가 아니었고 여성용 향수도 아니었어. 남성적인 깊은 향이었죠. 다음 날 저는 지영이의 방에서 빨래를 수거하면서 우연히 옷장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남성용 향수병이 있었어. 그 향은 어젯밤 그녀의 가방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 향수가 어떻게 그녀의 방에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 지훈이와 지연이의 밤을 청소하고 빨래감을 모아 세탁기에 넣으려는 참이었죠. 지영이의 옷을 정리하다가 옷장 안쪽에 걸려있던 재킷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어요. 무심코 꺼내본 그것은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수증에 적힌 주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고 날짜는 며칠 전 지영이가 인천에서 회사 미팅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지영이의 것인지 혹은 우연히 잘못 들어간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주머니 안에 있던 자리와 영수증 상태를 보니 분명 그녀의 것이 틀림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그녀는 분명히 아침에 일찍 나가면서 미팅 때문에 늦게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저녁 늦게 돌아온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오늘 일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이 영수증은 대체 뭐란 말인가요? 호텔에 갈 일이 있었다면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영수증을 들고 주저했어요. 이걸 그대로 무시하고 빨래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녀에게 묻는다면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어요. 괜히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제 안의 의구심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날 저녁 지영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무심한 척 그녀를 살렸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저녁을 먹고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녀의 행동에서 뭔가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소와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영수증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숨기기를 반복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지훈이에게 말한다면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늘 지영이를 믿고 사랑했는데 제가 이 영수증 하나로 그의 믿음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이걸 그냥 묻어둔다면 제 마음은 계속 괴로울 게 분명했어요. 하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영이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아프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 그녀의 대답은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하게 그녀의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지는 미소였죠.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신중해지기로 했어요. 지영이와 직접 대면해서 묻기 전에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영수증 하나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행동과 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얼마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늦은 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녀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이동하며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죠. 아니, 지금 말할 수 없어. 내일 얘기해. 그녀는 급하게 통화를 마쳤고 제가 그 상황을 눈치챘다는 걸 전혀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녀가 정말로 지훈이와의 결혼 생활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제 직감이 옳았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단지 이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드러나는 단서들은 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었죠.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지영이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무심한 척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가니?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의도에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먹고 조금 얘기하다가 올게요.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자연스러웠으지만 제 마음은 계속 무겁기만 했어요. 지영이가 문을 나선 뒤 저는 조용히 뒤따라 나갔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타고 간 택시를 멀찍이 따라갔고 택시는 여의도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어요. 저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제발 제 직감이 틀렸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제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와 표정은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씩 손짓을 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지훈이 몰래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걸까요? 저는 식당 밖에서 한참 동안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만약 제가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지훈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지연이를 불러 세워야 할까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무겁고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에게 직접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할까 두려웠어요. 만약 지훈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큰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지영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게 주어진 선택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훈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무언가 확실한 증거 없이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지영이를 향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그녀의 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어요. 지훈이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지영이 역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녀는 보통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간단히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친구를 좀 만나고 올게요. 혹은 회사 동료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같은 말들을 하며 문을 나섰죠. 처음에는 의심을 품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매번 이렇게 나가는 그녀를 보며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지훈이가 며칠간의 출장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집을 나선 날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죠. 저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며 저를 스치듯 지나쳤어요. 늦었네요. 이제 좀 쉴게요. 그녀의 말은 짧고 간결했지만 묘하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한밤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 작은 소리에 깨어났어요. 지영이의 방에서 들리는 미세한 말소리였죠. 저는 혹시나 싶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으지만 대화의 내용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전화하면 곤란해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느껴졌고 저는 문득 그녀가 통화하는 상대가 회사 동료나 친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한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여 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제 시선에는 분명 변화가 있었어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하며 저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읽어내고 싶었어요. 그 후로 저는 그녀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외출할 때, 돌아올 때, 그리고 집안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단서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가끔씩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미소를 짓고 했는데 그럴 때면 저는 그 메시지의 상대가 누구일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직접 묻고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모든 것을 부정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제 의심이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녀에게서 명확한 답을 듣지 않는 한 제 불안은 계속될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몰아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영이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나와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살렸어요. 오늘도 약속이니? 저는 최대한 무심하게 물었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띠고 대답했어요. 네, 홍대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늦지 않게 돌아올게요. 그녀가 문을 나선 뒤 저는 마음속으로 긴 한숨을 쉬며 뒤따라 나섰어요. 이번만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확인해야만 했어요. 지연이는 택시를 타고 홍대 입구 근처의 번화가로 갔어요. 저는 그녀가 내리는 곳을 멀리서 지켜보며 따라갔어요. 번화한 거리 속에서 그녀는 목적지로 향했는데 그곳은 평범한 카페나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동안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낯선 남자와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반기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두 사람은 주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제가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함께 걸어가더니 결국 홍대의 한 호텔 앞에 멈춰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마음속의 의심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그 남자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지만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이 상황을 그녀와 직접 이야기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녀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지훈에게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감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지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소를 띠며 들어왔어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어머니,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불렀어요.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리에 앉았어요. 지영아,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어. 그리고 오늘 밤에도 너를 따라갔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너와 그 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 이 선원에 대해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줘.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훈이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 외로웠어요. 그는 항상 바쁘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제 예상이었지만 막상 듣게 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힘들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훈이를 배신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정말 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를 위해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지훈이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태도가 진심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건 너와 지훈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는 지훈이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고.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지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그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날 저녁 지영이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미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미소를 멈추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어색한 기색을 보이며 묻더군요. 지영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녀는 주저하다가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자세는 불안해 보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준비해 둔 호텔 영수증을 조용히 꺼내 그녀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 그녀는 영수증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오해예요. 그녀는 황급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회사 일로 갔던 건데 그게 일이 길어져서 잠깐 들렀던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주었어요. 지영아, 솔직히 말해줘. 내가 우연히 이것만 본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너를 따라가 본 적도 있어. 내가 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봤어.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야. 지훈이가 얼마나 널 믿고 있는지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니? 그제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참을 수 없었다네. 그게 무슨 뜻이야? 지훈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영이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점점 외로워지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지훈이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하려 했어야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말씀대로예요. 저도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멀어진 지훈이와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이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실망,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얽히고 설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지영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는 해.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옳지 않아. 만약 내가 정말로 지훈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하는 게 맞지 않겠니?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관계는 결국 모두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지영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지훈이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거든요. 지훈이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니?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 아이는 늘 너를 자랑스러워했고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그런데 너는 그 믿음을 배신한 거야. 내가 정말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 지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의 침묵은 무거웠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도 있어. 저는 그녀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렸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훈이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그가 받을 상처가 두려워요. 그녀의 말은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답답했어. 지영아,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진실을 감추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질 뿐이야.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해.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 머릿속은 온통 지훈과 지영, 그리고 이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지훈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출장 잘 다녀왔어요. 별일 없으셨죠?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와 대화를 나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무거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지훈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지훈아, 엄마가 너랑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는 저를 바라보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저는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말하는 게 내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얘기야. 그 후 저는 지영이의 행동과 고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의 반응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직접 본 것들이 있어.
그리고 지영이가 직접 고백하기도 했어. 엄마는 내가 진실을 알고 내 삶을 지키기 바랄 뿐이야. 지훈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혼란이 엿보였어. 엄마,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했던 걸까요? 그는 마치 자신을 탓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 지훈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 어머니, 제가 지영이를 정말 사랑했어. 그녀가 이렇게 나를 대신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그에게 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고 싶었어. 지훈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픈 거야.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거야. 며칠 동안 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 그는 지영이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 역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 지영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결국 그들은 이혼을 선택했어. 지훈은 이혼 후에도 한동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어. 그는 회사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올 때면 문득 지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했어.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붙잡고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놓아주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였어. 엄마, 이젠 후회하지 않으려 해요. 어느 날, 지훈은 식탁에 앉아 저에게 말했어. 지영이와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잖아요. 그 경험에서 배운 게 있다면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의 말은 한층 성숙해진 태도를 보여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지훈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지훈은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말마다 등산을 가거나 사진을 찍으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가 왜 갑자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지 궁금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람은 변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편 저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 자신도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네에서 열리는 미술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렀지만 점점 물감 냄새와 붓질이 즐거움에 빠져들었어요. 지훈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정말 멋져요. 전시회라도 열어야겠는거려.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너나 잘해라. 아직 배울 게 많아. 어느 날 지훈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아직 결혼 같은 큰 결정을 내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이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지훈아, 천천히 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정말 준비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면 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저도 이번엔 조심하려고요. 하지만 누군가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싶어요. 그 후로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어요. 저는 지훈이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가 어려운 날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 그의 마음을 들어주곤 했죠. 지훈아, 오늘은 힘들었니? 엄마가 내 편인 거 알지?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네, 엄마. 덕분에 괜찮아요.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바닷가에서 맑은 하늘을 보며 지훈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오길 잘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 지훈아. 인생은 길고 때로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진실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성장한다. 나는 이제야 그것을 깨닫는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후회가 찾아오지만 그것은 더 나은 날들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고 믿습니다.